어서오세요. 책벗 인생입니다. 오늘은 거만스럽기로 유명한 양반이 벌거벗게 된 사연과 잘난 척하다 큰 코 다친 양반 이야기, 이렇게 두 편을 경상도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지금 바로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사랑 부탁드립니다. 옛날 경상도 진주 지수 승산 마을에 허시성을 가진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는 배우지 않아 속에 든 것도 없이 허세와 허풍으로 잔뜩 꾸며서 있는 거드름 없는 거드름을 피우며 아주 밉상스럽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양반 으스대는 꼴이 보기 싫어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한편 그 마을에는 개구쟁이로 불리는 청년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날마다 좋은 비단옷을 차려입고 살찐 말을 타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에헴 헛기침을 하고 다니는 허시 양반을 언젠가 한번 된통 골려주리라 마음먹었다. 그 양반 으스대는 꼴을 창자가 뒤틀려 도저히 눈뜨고 봐주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허시 양반이 비단옷을 입고 말을 타고 말 뒤에는 소를 메어 끌고 지나가고 있었다. 쇠꽃비를 말꼬리에 비끌어 메고 말을 타고 가는 것이었다. 소의 원앙을 달아놔서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 주인은 딸랑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소가 잘 따라오는 줄을 알 수 있었다. 마침 개구쟁이 셋이서 그 모습을 보고 작당을 하였다. 먼저 첫째 개구쟁이가 소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다가 슬며시 소 목에 달린 원앙을 떼어내어 말꼬리에 달았다. 그리고는 소꽃비를 딱 끊어서 소를 몰고 가버렸다. 그러는 동안 말 탄 양반은 평소처럼 잔뜩 으스대면서 말을 타고 갔다. 뒤에서 딸랑딸랑 하는 원앙 소리가 나니 소가 잘 따라오는 줄로만 알고 그냥 갔던 것이다. 허시 양반이 그렇게 계속 가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말에서 그만 내리게 되었는데 글쎄 뒤에서 잘 따라오는 줄만 알았던 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 소 목에 달려 있어야 할 원앙이 말꼬리에 달려 있었다. 아이고 제기랄, 이거 낭패 났네. 언놈이 고만 내 소를 훔쳐갔겠네. 그때 마침 둘째 개구쟁이가 그 앞을 지나갔다. 우연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셋이 미리 다 꾸민 일이었다. 소 잃은 양반은 그런 사실을 알 리가 없으니 마음이 급하여 지나가는 둘째 개구쟁이를 붙잡고 물었다. 이보게 청년, 혹시 이리로 오다가 소 한 마리 못 봤나? 아무리 급한 상황이지만 허시 양반은 거만한 태도는 남못 주는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으스대면서 물어왔다. 그러자 둘째 개구쟁이는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하였다. 혹시 고삐 끊긴 소 말입니까? 그 소라면 오다가 봤어요. 여기서 한 3마장 떨어진 곳에 큰 나무 아래에 혼자 놀고 있던데요. 지금 돌아가면 금세 잡기야 하겠지만 말을 타고 쫓아가면 틀림없이 소가 놀라서 도망가 삐낀데요. 그라모 어쩌모 저건노? 선님 그라모 요게 말을 당그라 매놓고 댕겨오시는 게 좋겠네요. 소 잃은 허시 양반은 둘째 개구쟁이 말대로 그 자리에 말을 메어두고 소를 찾으러 갔다. 오던 길을 3마장이나 되돌아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청년이 알려준 그 장소에 아무리 찾아봐도 소는 보이지 않았다. 찾다가 허탕을 치고 말을 메어둔 곳에 달려와 보니 앞불사. 이젠 그 자리에 메어둔 말까지 없어져 버렸다.
그새 둘째 개구쟁이 청년이 끌고 가버린 것이었다. 소와 말을 잃어버린 양반은 하도 속상해서 자리에 덥석 주저앉아 그만 엉엉 울었다. 울다 보니 맞은편 쪽에서 저처럼 엉엉 울면서 걸어오는 웬 사람이 있었다. 바로 셋째 개구쟁이 청년이었다. 양반은 울다 말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다. 여보게, 대체 자네는 무슨 일인데 그리 슬게 우노? 예, 지가 엄청 실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웁니다. 자네는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내만큼 억울하겠노. 나는 방금 눈을 뻔히 뜨고도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 소와 말을 이잡혔다네. 소와 말이 아무리 중하다 해도 금덩어리만 하겠습니까? 금덩이? 금덩이를 이잡혔다고? 예. 금덩이 2개를 들고 오다가 그만 연못에 빠뜨렸는데 저는 헤엄을 못 치니 우짜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연못에 뛰어들어 금덩이를 찾아주기만 하면 둘 중 하나를 줄 낀데. 금덩이라는 말에 허시 양반의 귀가 그만 솔깃해졌다. 금덩이 하나만 만약 가진다면 소와 말을 잃어버려도 만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스님께서 만약 제 금덩이를 찾아주신다면 그중 더 큰 것으로 드릴게예. 그럼 내가 헤엄을 잘 친게네. 어서 가보자고. 그렇게 둘은 연못으로 갔다. 양반은 그 좋은 비단 옷을 훌훌 벗어놓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벌거숭이로 연못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금덩이를 찾으려고 헤엄도 치고 자맥질을 하며 난리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연못 속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도 금덩이는커녕 쇳덩이 하나 나오지 않았다. 양반은 어쩔 도리가 없어 그만 밖으로 나와보니 앞불사 그 자리에 벗어두었던 비단 옷마저 없어져 버렸고 그 청년도 보이지 않았다. 그새 셋째 개구쟁이가 갖고 달아나 버린 것이었다. 이래서 거만한 허시 양반은 소 잃고 말도 잃고 비단 옷까지 잃고서는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서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물론 거드름은 피울래야 피울 수도 없었고 아주 풀이 죽을 대로 죽어 도망치듯 말이다. 양반이 집에 도착해보니 글쎄 마구간에 소도 있고 말도 있지 않은가. 심지어 자신의 비단 옷도 있었다. 그새 3명의 개구쟁이 청년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갖다 놓은 것이었다. 그 뒤로 허시 양반은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얌전하게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나룻배를 모는 일로 생계를 꾸려가는 한 사공이 있었다. 그는 날마다 강에 나가 조그마한 나룻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강의 이쪽 저쪽을 오가며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공이 나루터에 나갔다가 젊은 선비 한 사람을 손님으로 태우게 되었다. 마침 그때 다른 손님은 아무도 없고 이 젊은 선비뿐이어서 사공과 선비 둘이서만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선비는 아주 옷을 그럴싸하게 잘 차려입고 겨드랑이에는 어려운 한문책을 끼고서 한껏 거만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심심했던지 사공에게 말을 건네는데 뜬금없이 뭐라고 한마디 하였다. 여보시오 배사공, 혹시 당신 논어를 읽어봤어? 이러니 논어라는 것은 한문으로 된 아주 어려운 책인데 제 딴에는 어려운 책도 읽을 줄 안다는 걸 뽐내려고 그런 듯 했는데 배 모는 사공이 그 어려운 한문책을 읽었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자 사공이 대답했다. 저는 그런 책은 못 읽어봤습니다.
에헤, 너는 못 읽어봤단 말이지. 그러면 당신 목숨은 반의 반쯤 없는 것과 같소. 그러다 조금 지나니 또 심심했던지 선비가 말을 걸었다. 이번에는 뭐라는고 하니 여보시오 배사공, 그러면 통감은 읽어봤소? 이러는 거였다. 아니, 통감인지 땡감인지 배모는 뱃사공이 그런 한문책을 무엇에 쓰려고 읽겠는가? 또 읽어서 무슨 소용이냔 말인가? 사공이 대답했다. 저는 그런 책도 못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비가 에헤이, 통감도 못 읽어봤다? 그러면 사공 당신의 목숨은 반쯤 없는 것과 같소. 이러는 것이었다. 이제 그쯤 했으면 좋으련만 조금 있다가 심심했던지 또 뭐라고 하였다. 여보시오 배사공, 그럼 대학은 읽어봤소? 이랬다. 아니, 사공이 배만 잘 몰면 되지. 그까짓 어려운 한문책을 읽어서 무엇하겠는가.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을. 사공이 태연하게 또 대답하였다. 그것도 저는 못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비가 아주 불쌍해서 못 봐주겠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사공에게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말했다. 대학도 못 읽었다. 그러면 사공 당신 목숨은 반을 넘어 없는 목숨이나 마찬가지요. 사공은 선비가 거드름을 피우거나 말거나 묵묵하게 노젓는 일에만 몰두하였다. 그러다가 어느덧 배가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선비에게 넌지시 물었다. 선비님은 혹시 헤엄을 칠 줄 아십니까? 아, 나는 그런 건 할 줄 모르오. 그러십니까? 그러모 선비님 목숨은 아예 없는 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공은 노를 내던지고 강물에 풍덩 뛰어들어 유유히 헤엄을 쳐 가버렸다. 강 한복판에서 배만 놔두고 헤엄을 쳐 건너편 쪽으로 혼자 가버린 것이었다. 그러니 조금 전까지 그렇게나 큰 소리치며 잘난 척하던 선비는 강 한가운데의 배의 울상으로 혼자 남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한다. 마을에서 거만스럽기로 유명한 양반을 골탕 먹인 내용으로 양반을 풍자한 벌거벗은 양반 이야기와 자기가 가진 능력만이 최고라 여기며 잘난 척하던 선비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죽은 목숨의 이야기, 이렇게 두 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두 이야기는 이모저모 새겨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죽은 목숨 이야기에서 선비가 사공에게 목숨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은 책을 읽지 않아 아는 게 없으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사공이 선비에게 같은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물속에서 헤엄을 칠 줄 모르면 정말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뜻을 말해 주었습니다. 책을 읽어 사물의 이치를 깨치는 것과 헤엄을 치는 것, 이 둘 다 삶에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어느 쪽이 더 월등하다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선비는 오직 자기가 가진 능력만이 값진 것이라 함부로 잘난 척하였으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